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제가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몸에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말하기 꺼려 하시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 화장실을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요해 때문에 눈을 뜨게 되시지요.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는 또 얼마나 어려운가요? 밤새 2번, 아니 3번씩 깨어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이 무겁기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노화의 과정이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거나 물을 아예 마시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지금 무언가 불편하다고 도와달라고 보내는 구조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결책은 독한 약이나 힘든 수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저녁 식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오해하고 계셨던 밤의 불청객, 야간뇨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밤에 드시면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어 숙면을 돕는 의외의 과일 처방전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증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1번 이상 일어나는 것을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사실 1번 정도 깨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이상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찾는다면 이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국제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어르신 중 약 60% 이상이 이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병원에 가지 않고 그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에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낮 동안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서 활동을 합니다. 이때 중력의 영향으로 우리 몸의 수분은 다리 쪽으로 쏠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자리에 눕게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다리에 몰려있던 수분이 다시 상체로 이동하면서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변화를 잘 조절해서 밤에는 소변을 농축시켜 양을 줄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농축 기능이 떨어지고 방광의 탄력도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골반 근육이 약해져 있다면 방광은 조금만 차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새벽 2, 3시에 눈을 뜨게 되는 생리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녁에 먹은 음식이 방광을 춤추게 할 수도 반대로 얌전하게 잠재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98살의 박 어르신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요? 그분은 몇 달째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 통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셔도 큰 차도가 없었다고 하셨죠. 저는 약을 바꾸기 전에 어르신의 저녁 식사 습관부터 여쭤보았습니다. 저녁에 주로 뭘 드시나요? 라는 제 질문에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소화가 안 될까봐 밥 대신 빵에 잼을 발라 먹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셔요. 가끔 입이 심심하면 젤리도 조금 먹고요. 여러분은 이 식단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언뜻 보기에는 가볍고 소화도 잘 되는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식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밤새 방광을 괴롭히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빵과 잼입니다. 잼은 설탕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녁 늦게 섭취한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우리 몸은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물을 끌어다 쓰게 되고 이는 곧 갈증을 유발합니다. 갈증이 나니 물을 마시게 되고 신장은 넘쳐나는 당분을 배출하기 위해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빵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서 낮 동안 몸속의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다가 밤에 누웠을 때 한꺼번에 신장으로 보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차 한 잔, 이것도 문제입니다. 녹차나 홍차 같은 차 종류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방광을 자극하고 뇌를 각성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어르신은 소화가 잘 되라고 드셨던 음식이지만 실상은 밤새 신장과 방광에게 쉬지 말고 일해라 라고 채찍질을 한 셈입니다. 이런 식생활이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느라 잠을 못 자니 다음 날은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니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치매의 위험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고작 소변 때문에 인생의 황홍이가 우울해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고치겠다고 저녁부터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시거나 소변을 억지로 참는 훈련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변이 너무 농축되어 방광을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참거나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은 물을 억지로 끊는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분을 머금고 있는 과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밤에 과일을 먹으라고요? 과일은 수분 덩어리라 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지 않나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은 과일은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단순히 물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방광의 예민함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는 아이를 다독여 재우듯이 성난 방광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는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연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히려 밤사이 소변이 차오르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고마운 과일들 말입니다. 이 과일들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시간. 네, 시간. 아니, 6시간 동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것이 결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비싼 보약 못지않게 여러분의 비뇨기,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침실이 더 이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휴식과 충전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밤늦게 소변이 마려울까봐 저녁 식사 때 국물도 남기시고 좋아하는 과일도 꾹 참으셨던 지난 날들은 이제 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식단 변화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방광을 편안하게 해줄 첫 번째 과일부터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던 요이와의 전쟁을 끝내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시작해 보시죠. 하지만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을 망치고 있던 나쁜 습관을 먼저 걷어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독을 함께 마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3가지 과일의 효능을 온전히 보시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배신자 음식들을 먼저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지만 실상은 밤새 방광을 꼬집어 깨우고 있었던 범인들을 하나씩 지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잠들기 전에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이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차를 즐겨 드십니다. 캐모마일이나 대추차 같은 차들이 불면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방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채 들어있는 성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차나 홍채 들어있는 카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허브채도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성분이 미세하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에게 소변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설사 카페인이 없는 차라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잠들기 직전인 밤 9시나 10시에 마시는 액체는 그것이 물이든 차든 간에 우리가 깊은 잠에 들려는 찰나의 방광에 도달합니다. 갓 잠이 들어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하려는 순간 방광이 빵빵하게 차오르며 주인님, 일어나세요. 라고 비상벨을 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위는 저녁 식사 후 입가심으로 드시는 달콤한 과일들입니다. 아니, 선생님, 과일이 몸에 좋지. 그럼 뭐가 나쁩니까? 라고 따지고 싶으시지요. 하지만 밤에 먹는, 특히 당도가 높은 과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바나나, 망고, 포도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과일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당분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피를 묽게 만들기 위해 물을 찾게 됩니다. 저녁에 단 과일을 먹고 나서 유독 물이 켜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게 물을 마시게 되면 결국 체내 수분량이 늘어나고 신장은 과도한 당분과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밤새 야근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불을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범위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국물 요리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국이나 찌개가 빠지면 섭섭한 것이 사실입니다. 뜨끈한 국물 한 사발 들이키면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밤에 먹는 국물은 소금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물 속에 녹아있는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저녁에 짠 국물을 많이 드시면 그 수분이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의 조직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조직 속에 숨어있던 수분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곧장 방광으로 향합니다. 밤새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붓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광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숨은 적들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드시는 초콜릿, 매운 음식,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유제품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녁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터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방광 근육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또한 맵고 짜거나 너무 시큼한 음식은 방광 내벽을 헐게 만들거나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장에서는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때 장이 부풀어 오르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방광을 물리적으로 누르게 됩니다. 방광은 예민한 장기라서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도 외부에서 눌리는 압박감을 소변이 마려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변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급하게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밤마다 왜 깨어났는지 그 이유가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그동안 나는 물도 안 마시는데 왜 이럴까? 라고 답답해 하셨던 분들. 범인은 물이 아니라 저녁 식탁 위에 숨어있던 소금, 설탕,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이야, 이제 나쁜 것들을 알았으니 걷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방광을 달래주고 숙면을 도와주는 진짜 친구들로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추천해드리는 이 세 가지 과일은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천연 방광 치료제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배입니다. 우리나라 배는 세계적으로도 그 맛과 효능을 인정받을 만큼 훌륭합니다. 배는 수분이 90% 가까이 되는 과일이지만 그저 맹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배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수분이 몸에 갇힌다고 말씀드렸지요. 배는 바로 그 갇힌 수분을 나트륨과 함께 부드럽게 빼내줍니다. 또한 배는 성질이 서늘하여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방광염이나 요로, 질환이 있을 때 배를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배의 시원한 과즙은 방광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변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배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저녁에 먹어도 인슐린을 급격히 자극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소화도 시킬 겸 배 반쪽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셔보세요. 난 통조림 배나 설탕에 절인 배는 절대 안 됩니다. 신선한 배를 껍질을 깎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수박입니다. 이 대목에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수박은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고 오줌 솥에 걸린다는 말도 있는데 밤에 수박을 먹으라니요. 네, 맞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워낙 많아서 많이 먹으면 당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양과 성분에 있습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을 이완시키고 딱딱하게 굳은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방광이 긴장해서 쪼그라들어 있으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마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트룰린이 방광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면 방광이 소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늘어납니다. 즉, 같은 양의 소변이 차더라도 덜 급하게 느끼고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박의 붉은 색소인 리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최고로 꼽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야간뇨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수박은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보약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혹은 잠들기 2-3시간 전에 어른 주먹 반 개 정도의 양, 딱 2쪽 정도만 드셔야 합니다. 밤 11시에 수박 반 통을 드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적절한 양의 수박은 약이 되지만 과도한 양은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면 수박의 단맛도 올라가고 이뇨작용을 조금 늦추는 효과도 있다는 민간요법이 있긴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와 수박, 이 2가지 과일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3번째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들을 요일별로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저만의 비밀 식단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식단표대로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과일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러 가시죠. 네, 마지막 3번째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3번째로 소개해 드릴 과일은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이 작고 붉은 열매는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방광의 수호천사라고 불려왔습니다. 특히 재발성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영양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방광 내부의 점막도 약해지고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방광에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이 번식하면 우리 몸은 그 나쁜 균들을 씻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변을 보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분들은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고통받으시는 겁니다. 이때 크랜베리의 핵심 성분인 프로안토시아니딘이 등장합니다. 이 성분은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쁜 박테리아나 대장균이 방광벽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미끄럼틀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세균이 방광벽에 자리를 잡고 증식해야 염증을 일으키는데 크랜베리 성분이 코팅막을 형성하여 세균을 소변과 함께 쑥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또한 소변의 산성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방광이 편안해지니 밤에 급하게 깨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달디, 단 크랜베리 주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 범벅인 주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을 높여 소변을 더 마렵게 합니다. 반드시 무가당 건조 크랜베리를 구하셔서 하루 한 숟가락 정도 꼭꼭 씹어 드시거나 첨가물이 없는 100% 원액을 물에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후 5시 반에서 7시 사이, 저녁 식사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밤 8시가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크랜베리라도 드시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야, 이제 배, 수박, 크랜베리 이 3가지 보물 같은 과일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까요? 매일 밤 3가지를 몽땅 드시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돌아가며 드시는 순환 식단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저녁 식사 후 배 반쪽을 드세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이른 저녁에 수박 2쪽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크랜베리를 드시면서 방광을 소독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셔도 내 몸에 어떤 과일이 가장 잘 맞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떤 분은 배를 먹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어떤 분은 크랜베리를 먹었을 때 잔뇨감이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그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일만 챙겨 먹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좋은 과일들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처방해드리는 꿀잠을 부르는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밤부터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 저녁 식사는 해 지기 전에 끝내세요. 늦어도 저녁 7시, 가능하다면 6시 반에는 수저를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메뉴에서 국물,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은 과감히 줄이셔야 합니다. 소화가 오래 걸리는 고기, 반찬이나 튀김보다는 두부나 계란, 부드러운 채소 위주의 식단이 방광을 편안하게 합니다. 위장이 가벼워야 그 아래에 있는 방광도 눌리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물 마시는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많은 분들이 낮에는 물을 잘 안 드시다가 저녁에 목이 마르다며 몰아서 드시곤 합니다. 이것은 밤새 화장실을 예약하는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에 마실 물의 80%는 오후 6시 이전에 다 마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목만 축이는 정도로 아주 조금만 드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컵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꼭 약을 드셔야 한다면 딱 한 모금의 물로만 삼키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세 번째 원칙, 이중 배뇨를 습관화하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지요.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양치질을 하거나 잠옷을 갈아입으며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방광 감각이 무뎌져서 한 번에 소변을 다 비우지 못하고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은 잔뇨가 밤새 방광을 자극하는 원인이 됩니다. 2번에 나눠서 쥐어짜지 말고 편안하게 비우고 나면 방광이 훨씬 더 가벼워진 상태로 잠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침대에 누워서는 호흡에 집중하세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은 사실 뇌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각이 많으면 뇌가 예민해져서 방광이 조금만 차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자리에 누우면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뱉으세요. 이것을 5번만 반복해도 골반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방광이 잠잠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이제 푹 쉬자라고 몸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마지막 5번째 원칙,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함을 믿으세요. 오늘 하루 배를 먹고 이중 배뇨를 했다고 해서 당장 오늘 밤부터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깨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새벽 3시에 깨던 것이 4시, 5시로 늦춰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단순히 피로가 풀리는 것을 넘어 내일 하루를 살아갈 존엄과 활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나이 탓이려니 늙으면 다 그렇겠거니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광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회복력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음식을 넣어주고 나쁜 습관을 빼주면 반드시 편안한 밤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에 수박, 크랜베리 이야기, 그리고 5가지 생활 수칙이 여러분의 긴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배 한 조각 나눠 드시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밤 꿀맛 같은 잠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이불 속에서 포근하고 깊은 단잠 주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